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에게도 참 친숙한 기업이네요. 중국의 패션 기업 쉬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요즘 글로벌 패션 업계는 쉬인 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저가 공세로 전 세계 패션 시장을 뒤흔들면서 이제 생겨난 표현인데요. 이제 티셔츠가 뭐 1,000원대, 네. 겨울 스웨터 뭐 3,000원, 그리고 이제 뭐 남성 바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것도 예. 뭐 3,000원이더라고요. 코트 막 10,000원. 예. 근데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뭐 말 그대로 가격 파괴 끝판왕인데 쉬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패션 기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사실 호불호가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기업이어서 오늘 할까 말까 고민은 했는데 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이제 많이 던져주는 기업이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 파리가 쉬인을 놓고 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쉬인을 반기는 소비자들 그리고 강하게 반대하는 단체가 충돌하면서 도심이 아수라장이 됐고요. 여기에 EU 차원의 규제 논의까지 본격화되면서 이제 유럽 전체가 쉬인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쉬인이 어떤 기업이길래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위협하고 있길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쉬인 때문에 파리가 두 동강 났다. 야, 이 얘기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11월 5일 패션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가장 트렌디하고 개성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마레 지구에 이제 쉬인이 매장을 냈어요. 이제 무려 170년 전통의 르베 아슈베 백화점에 매장을 낸 건데요.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쉬인 매장에서 쇼핑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북새통을 이루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이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피켓을 보면 제가 이제 가져온 사진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쉬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라 뭐 이런 구호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무장 경찰들까지 출동을 하면서 이제 파리가 쉬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예.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는데요. 이제 프랑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싼 가격을 찾아서 소비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쪽하고 예. 또 그 소비가 만들어낸 뭐 환경 문제, 노동 문제 그리고 패션 종주국의 이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에 좀 반기를 드는 쪽이 한 공간에서 충돌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국가의 좀 민낯을 드러내는 좀 리트머스 종이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쉬인 파리 매장이 무슨 남다른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나요? 그동안 쉬인이 온라인에서만 이제 옷을 팔아왔거든요. 이제 뭐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낸 적이 있고 또 도쿄에서는 좀 쇼룸을 연 적은 있었는데 예. 상설 매장은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제 매장을 낸 겁니다. 쉬인은 그동안 좀 싸구려 이미지가 사실 강했잖아요. 예. 그래서 파리에 상륙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쉬인 매장이 들어간 그 르베 아슈베 백화점이 럭셔리 브랜드 위주는 아니거든요. 예. 관광객이 많이 가는 그 라파에트나 프랭땅하고는 다르게 예. 좀 이 백화점은 파리 로컬 사람들이 좀 주로 찾는 그런 곳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 같은 게 좀 들어있고 뭐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팝업, 뭐 전시 이런 게 자주 열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게다가 또 마레지구라는 지역 자체가 뭐 예술, 그리고 패션 이런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좀 트렌디한 그런 젊은 층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의 대표 디자이너인 우영미 매장이 여기에 있고요. 송지호 디자이너 매장도 마레에 있습니다. 네. 쉬인 입장에서는 우리도 패션 기업이다. 네. 빠른 유행을 반영한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하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르베아슈베 백화점은 쉬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쉬인을 상당히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네. 그 백화점 외관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입점 전부터 이제 백화점 정문 외벽 전체에 그 쉰 대형 포스터를 내걸었고요. 네. 측면에도 쉰 배너를 줄줄이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입점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화점에 붙여놓은 대형 포스터를 보면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백화점을 소유한 그 SGM 그룹의 프레데리크 머를랭 회장이고 오른쪽에 강하지 않고 있는 남성이 그 도널드 탕 쉰 그룹 회장
이 함께 등장해 있습니다. 예. 백화점하고 입주 브랜드 양쪽의 수장이 나란히 이제 포스터에 등장하는 거는 네.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도 쉬인이 분명히 고객을 끌어들이는 수익원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메릴랭 회장이 SNS에다가 쉬인 매장이 이제 문을 연 이후에 며칠 만에 5만 명이 다녀갔고 이 중 뭐 15%가 백화점 내에 다른 매장에서도 쇼핑하는 효과를 봤다. 이렇게 쉬인을 두둔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쉬인이 이 백화점에 들어오니까 이제 다른 좀 콧대 높은 유명한 브랜드들이 하나 예. 둘씩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아, 어떤 브랜드예요? 화장품 브랜드인 뭐 겔랑, 디올, 그리고 패션 브랜드인 산드로 이런 좀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네. 줄줄이 매장을 빼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프랑스 기성복 협회도 프랑스 패션계를 모독했다. 라면서 이제 입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랑스 산업계에서 반발을 하다 보니까 쉬인 매장 확장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추가로 프랑스 5개 도시 백화점에 매장을 더 낼 계획이었는데 네.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프랑스 업계에서는 특히 패션 업계에서는 쉬인이 마치 공공의 적인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쉬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이제 쉬인을 둘러싼 환경, 노동 뭐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기도 했지만 예. 직접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매장이 개장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쉬인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 어린이 모습을 한 그런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거예요. 예. 그래서 프랑스 경찰이 이 인형을 산 구매자를 추적해서 잡았더니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쉬인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부추기는 기업이다라면서 이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거죠. 예. 이후에 이제 프랑스 세관하고 수사 당국이 총동원돼서 파리로 발송된 쉬인 소포 20만 개를 모두 검수하는 그런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고 이제 외신에서는 이건 프랑스 당국과 이제 쉬인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프랑스 정부가 쉬인을 조사하고 제재한 게 이번뿐만은 아니거든요. 쉬인은 프랑스에서 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서 총 2억 유로, 그러니까 3,20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프랑스 정부, 뭐 산업계, 뭐 각종 단체들이 벌떼처럼 이제 쉬인의 반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 이제 겉으로는 뭐 격떨어진다. 범죄를 유발시키는 기업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지만 사실 그 프랑스의 경제적 위기감이 이제 쉬인의 적대감을 느끼는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프랑스 의류 산업이 이미 수십 년째 쇠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생산 시설이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그런 저임금 국가로 상당히 이전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1980년대에 그 프랑스 의류 섬유 산업 종사자가 70만 명이었는데 이제 2020년 이후에는 10만 명 미만으로 급감했고요. 또 프랑스 내에 생산된 옷이 전체 판매량 중에 10%도 안 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패션 제조업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스페인의 자라, 스웨덴의 H&M 이런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퍼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의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고 또 프랑스 내에서는 고품질의 높은 가격을 고집하는 브랜드는 이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쉬인이 또 초저가로 밀고 들어오니까 위기감이 더 커진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쉬인이 패션 종주국을 자랑했던 프랑스의 위기감을 한층 더 높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쉬인이라는 이 회사는 도대체 언제 설립된 회사입니까? 2008년 설립됐으니까 17년 된 기업입니다. 꽤 오래됐네요. 네, 2022년 설립된 테무, 뭐 예. 2010년 출범한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보단 좀 역사가 긴 예. 편이에요. 초창기에는 잡동사니 팔다가 이제 2012년에 웨딩드레스로 방향을 잡으면서 쉬 인사이드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여성 패션으로 범위 확장하고 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면서 이제 브랜드명을 쉬인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네. 본사는 난징에서 광저우로 갔다가 지금 싱가포르로 이전했습니다. 이제 창업자는 쉬양텐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에요. 그래요? 영어 이름도 과거에는 스카이 쉬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크리스 쉬로 쓰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크리스 쉬에 대한 공식 프로필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예. 이 사람 얼굴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각 해외 매체들이 크리스 쉬의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면 좀 미스테리한데 네.
지금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상하이 비즈니스, 스타트업 토키, 더 가디언 이렇게 각 매체에서 실은 사진인데요. 다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그렇네요. 유튜브로 네. 보시는 분들은 사진 3장을 지금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딱 봐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 쉬인이라고 세계적인 매체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동일인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심지어 회사 직원들조차 창업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야. 이제 철저한 은둔형 CEO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정 나이를 보면 1984년생, 지금 네. 41살이고 이 사람이 24살 무렵에 이제 쉬인을 창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패션 디자이너는 아니었고 예. 이제 검색 엔진, 검색 광고 전문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수요가 폭발하는 지점을 캐치하는 기술이 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검색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앞서서 백화점 전면에 포스터로 CEO 사진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이 진짜 쉬인의 설립자 아닌가요? 그 사람은 도널드 탕 회장인데 예. 이제 대외적으로 쉬인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예. 2022년에 이제 쉬인에 합류했습니다. 탕 회장은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서 청소년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고 이제 월스트리트 금융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메릴 린치, 베어 스턴스를 거쳤고요.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특이하게 이제 할리우드에서 콘텐츠 관련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의 콘텐츠 사업을 연결하고 또 양국의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그런 컨설턴트로 활동을 합니다. 이때 이제 탕 회장이 쉬인을 자문하게 되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탕 회장은 그 쉬인의 글로벌 전략이나 각국의 규제를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쉬인의 기업 공개, IPO를 위해서 영입된 인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쉬인이 IPO 추진하고 있군요. 네, 쉬인이 외부에서 투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뭐 세쿼이어 캐피탈 차이나, 지금 홍샹 캐피탈인데 이제 예. 거기나 뭐 타이거 글로벌 같은 벤처 캐피탈, 또 아부다비 국부 펀드에서도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엑시트 기회를 줘야 되니까 IPO를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상장 작업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원래 쉬인은 미국에 상장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치인들 반발로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작년에는 영국 런던 증시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왜냐하면 런던 증시에서 요새 기업들이 나스닥으로 다 빠져나가고 네. 요새 이제 런던이 굉장히 활력을 잃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쉬인의 러브콜을 보냈단 말이죠. 네. 근데 영국도 프랑스와 같이 쉬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그게 또 무산됩니다. 결국 쉬인은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녹록치가 않은 게 본사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게 걸림돌인 거예요. 이제 사실 쉬인이 2022년에 본사를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한 거는 예. 좀 중국색을 빼고 글로벌 기업으로 포지셔닝 하려는 차원이었거든요. 네. 워낙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밉상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하려면은 중국 정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인은 IPO를 위해서 본사를 다시 중국 본토로 이전하는 방안을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더라도 뭐 생산 시설이나 물류 공급망 같은 게 중국에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번 쉬인의 IPO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셈입니다. 그렇군요. 쉬인이 IPO를 그래도 추진을 몇 번 했었는데 일종의 좌초된 느낌이 드는데 네.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실적이 나빠서 IPO가 안 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매출 흐름을 보면 쉬인은 그 패션업계 판도를 완전히 이제 뒤흔들 정도로 이제 충격을 줬는데 네. 전 세계 패스트 패션 기업을 매출 기준으로 비교하면 그 자라를 보유한 인드텍스 네. 그 기업이 오랫동안 부동의 1위였어요. 이제 연매출이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뭐 50조 원, 60조 원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네. 근데 쉬인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시를 하지 않지만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이제 매출이 이미 자라에 맞먹거나 일부 추정에서는 이미 추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M하고 이제 유니클로도 강자이긴 한데 성장 속도에서는 쉬인을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쉬인은 2018년만 해도 매출이 20억 달러 정도에 그쳤는데 7년 만에 2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순이익도 한 해에 뭐 20억 달러 정도 내고 있습니다. 네, 매출 금액 들으니까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값싼 옷을 팔아서 이 금액을 달성했다니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야, 이거 글로벌 1위 어떻게 달성한 거지? 특별히 비결이 있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아서 이제 쉬인이 이렇게까지 패션 거인으로 큰 거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쉬인이 무섭게 성장한 이유는 기존 패션 산업의 공식을 다 깨부수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게 시장에 먹혔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패션 기업은 미리 유행할 거를 좀 예측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매장에 쫙 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산 후 판매 방식인데 예. 이거는 수량이나 뭐 유행 예측이 틀려버리면 재고가 많이 남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쉬인은 정반대로 접근했습니다. 예. 일단 디자인별로 처음에 초도 생산을 뭐 한 50장 정도로 적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규모 테스트를 해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수요가 폭발적인 아이템에 대해서만 생산을 확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팔릴 옷, 수요가 있는 옷만 즉시 만들어서 파는 온 디맨드 구조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우선 뭐 SNS 트렌드, 뭐 검색어, 클릭, 뭐 장바구니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샘플 제작부터 뭐 소량 생산, 대량 생산까지 48시간 안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조 생태계가 뒷받침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광저우에 이 수천 개의 봉제 공장이 이런 쉬인의 빠른 오더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쉬인 생태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덕분에 쉬인은 매일 수천 개의 새로운 스타일을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초고속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재고 위험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재고 회전 일수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들어진 옷이 창고에 며칠 동안 묵다가 팔리는지 그걸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예. H&M이 130일, 자라는 80일, 쉬인은 40일입니다. 이야. 쉬인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이제 창고에 머무는 날짜가 경쟁사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재고율도 보면 업계 평균이 뭐 한 30% 정도인데 쉬인의 재고율이 2% 미만이거든요. 대단하네요. 이게 비교가 안 되게 재고가 안 나온다는 예. 겁니다. 재고를 줄이면 비용도 줄이고 자본 효율성을 또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초저가 옷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딱 보니까 경영 성과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대응력 그리고 발빠른 어떤 적응 이런 것 뒤에는 거기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노동자들을 갈아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혹시 쉐인도 그렇습니까? 그 쉬인의 이런 초고속 생산 능력은 그 비정상적인 노동 생산의 대가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협력사에는 뭐 엄청난 초과 근무를 하고 또 아동 노동 사례도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그 중국 그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이 강제로 면화 생산에 동원된다라는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돼 왔는데요. 예. 쉬인이 중국에서 제품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쓰는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어요. 이제 쉬인에서는 부인했는데 결국 미국 IPO 추진할 때 걸림돌로 이제 네. 작용했습니다. 항상 쉬인의 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환경에 해악을 입힌다. 네. 이런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초저가 초고속 생산으로 이제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유도하고 또 이제 폐기물이 폭증한다라는 거예요. 수천 개 하청 공장에서 또 화학 물질 관리가 부실하고 또 폐수 처리도 안 된다. 이런 게 글로벌 환경 단체의 지적입니다. 네. 이거 앞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각국마다 쉐인에 대한 규제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프랑스 의회가 이제 얼마 전에 통과시킨 반쉬인법이 대표적인데 그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초고속 패션 브랜드의 광고를 금지한다. 그리고 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환경세를 따로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특히 EU 차원에서도 쉬인을
정조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150유로, 그러니까 25만 원 이하 소액 소포는 따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그 면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쉬인은 그동안 이 제도를 활용해서 초저가 상품을 이제 관세나 통관 비용 없이 유럽에 보냈는데 이제 이런 우회 전략이 어려워진 겁니다. 미국에 이어서 EU까지 이제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직접 겨냥하는 그런 규제에 동참한 셈입니다. 쉬인이 급성장하는 만큼 사방에서 견제도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쉬인은 생산하고 유통의 판을 이제 근본적으로 뒤집어서 전 세계 소비자한테 초저가 패션을 공급하는 혁신을 이뤄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기업인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싸게 산다는 것, 그거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비용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권, 또 환경 부담, 지역사회가 감당하는 폐기물, 네. 그런 거 말이죠. 근데 이제 쉬인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또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 그런 더 큰 질문을 던지는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가고 있는 기업의 이면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